한반도가 삼국으로 갈라져 세력 다툼에 한창이던 삼국시대. 당시 신라의 영토였던 달구벌 함지산 아래에 묻혀있던 비밀. 유물이 대구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 출토된 양으로도 산성에서 나온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은 1400년 전 함지산을 터전 삼았던 옛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대구 금호강 북쪽 함지산 정상에 자리 잡은 팔거산성.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며 새로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팔거산성은 전체 둘레가 한 1128m 정도 됩니다. 약간 중대형급의 산성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신라 산성들과 구조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산성에서 있는 기단 보축이 팔거산성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기단 보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유일한 사례로 이번에 팔거산성에서 성벽 자체가 경사가 되어 있어요. 성벽이 한 6m 정도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위로 수직벽이 올라갑니다. 완만한 경사의 성벽, 곡성 등 팔거산성만의 양식은 신라 초기에 지어진 성벽임을 알려주는 좋은 사료인데요. 다른 산성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는 그런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신라 산성의 주된 축성 양식인 높게 조성된 현문 구조. 특히 2018년 발굴 조사로 6세기경의 집수지 두 곳이 발견됐는데요. 집수지는 가축과 사람을 위해 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대구에서 목조 집수지가 발견된 건 팔거산성이 유일합니다. 큰 비가 오면은 성내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제일 낮은 쪽에 보통 뭐가 있냐면 성문이 있거든요. 성벽이나 문이 대량의 이 물로 인해서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내에서 한번 그 물을 가둬서 보내고 싶은 만큼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을 하는 게 그게 집수지입니다. 전투를 할 때는 성문에 화공을 합니다. 성문은 나무로 돼 있을 테니까 불을 끄기 위한 방화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물이 대량으로 필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능이 합쳐져서 이 집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연대 측정상으로는 가장 빠른 집수지가 이 팔거산성의 집수지입니다. 근데 팔거산성 것은 조금 더 원시적으로 수직으로 짜놨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토합을 견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경 고모산성 것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2년 전엔 대구 최초로 신라의 목간 16점이 출토됐는데요. 목간 속 내용을 통해 당시 팔거산성이 신라의 군사 요충지이자 물자의 거점임이 추정 가능해졌습니다. 신라시대 신문왕 때 경주가 통일 직후에 대구로 선도를 하려고 했죠. 그만큼 경주 분지보다는 대구 분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못했습니다. 저기 볼 때는 진입로가 되고 경주에서 볼 때는 진출로가 되는 특히 신라 방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함지산 정상에서 신라 왕경 서쪽 전초기지 역할을 한 팔거산성 아래에는 지난 18년 먼저 사적으로 지정된 고암동 고분군이 있는데요. 과거 팔거 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거대 지방 세력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뻗어 있는 여러 갈래의 능선에 약 380여 개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호분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7년간 고분 4곳의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작년부터 304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고분군 중에 가장 대형분에 포함되는 100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흙이 아닌 돌을 이용한 봉분을 쌓은 소위 적석 석곽분이라는 부분은 고암동 고분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 조사가 끝난 고분 4곳에서는 다양한 신라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각종 토기와 마구류, 꽤나 정교한 장신구 등 당시 이곳에 살았던 신라인들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동제 귀걸이 한 쌍이 출토가 되었는데 역시 이런 유물들은 신라의 중심 세력이었던 경주와 구암동 고분군 축조 세력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로 둬가지고 옛날에 복을 했는데 이걸 가져나가면서 여기서 다 깨져버리는 게다. 깨져나면 얘가 파손되는 걸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게다요. 안 그랬으면 큰 게 뭐 보물 같은 종류가 좀 많이 나왔겠는데. 구암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 중 일부는 현재 조사기관에서 임시 보관 중인데요. 땅속에서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당시 신라인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깨진 조각을 재현하고 온전하지 못한 유물은 최대한 본래 모습을 살리게끔 복원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현대 기술로 되살린 신라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질 소중한 역사의 일부가 될 겁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구암동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대형 고분군을 중심으로 발굴과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이제 복원을 하고 탐방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두 사적을 연계하여서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와 전시체험관을 조성하여서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0여 년 세월을 건너오며 수많은 역사의 무대가 된 대구 함지산.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복원을 통해 함지산 일대 옛 신라의 흔적들이 재조명되고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우 노래는 영 아니네요. 여러분 이곳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하나 되는 축제가 열립니다. 월드컵이 아닙니다. 바로 합창 대회인데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 개막식 현장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너와 나 지금 여기에 전 세계 다양한 소리의 합창단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 문화의 도시 강릉을 더욱 빛내줄 11일간의 잊지 못할 여정. 음악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정과 추억을 쌓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개막식이 펼쳐질 강릉 아레나. 벌써부터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환영권이 팀 소개 좀 부탁드려요. 我来自中国广东，来自广东碧桂园学校，我们是新乐合唱团，我是里面其中之一的团员，我叫林子君。 네, 광동에서 오셨군요. 그러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나요? 我们为了这次比赛大概准备了1年左右的时间。 블랙핑크 뚜두뚜두, you know? Blackpink， 네, 뚜두뚜두. 이출 때 뚜두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예 아예. 자요. Okay, thank you. 저쪽에 보니까요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온 참가팀인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ndonesia. Terima kasih. Terima kasih. 1, 2, 3, 4.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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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 뭐예요? 필링. 오늘 필링 어때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느낀 가운데 드디어 시작된 개막식. 합창대회에 참여한 다양한 국가의 국기가 앞장서 입장합니다. 5년 전 강릉을 뜨겁게 달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가 개최된 올림픽 유산 강릉 아레나가 다시금 성대하게 달아올랐는데요. (34개) 국가 323개 팀
8천여 명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아름다운 개막 행사에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조명을 흔들면서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다양한 언어와 국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장벽을 넘은 이 순간이 진짜 마음속에 간직될 것 같은, 오랜 간직될 것 같은 순간이에요.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하모니, 국경 없는 다채로운 목소리. 평화의 땅 강릉에서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뜻깊은 현장.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강릉 시민인 게 우선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강릉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를 만들어준 것도 제가 너무 갑자기 뿌듯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그러면 오늘 공연 본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북치는 거. 북치는 거 우리 친구에게 같이 한번 흉내내 볼 수 있어요?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단체 티를 입으신 게 오늘 참가하는 참가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따르릉! 컬링 과연! 세계 합창대회에 임하시는 각오를 한번 들려주세요. 첫 출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오늘 무대들을 보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두근거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콜링 콰이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성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링 콰이어의 무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링 콰이어 화이팅! 이튿날 드디어 오늘부터 합창 경연이 시작됐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요? 지난해 세계 합창대회 스페인에서 열리는 거를 봤는데요. 올해 개최지가 강릉이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콜링 콰이어의 테너 신용성 마누라입니다. 우리 영상이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화이팅! 오늘 우승하고 가자. 사랑해. Sang-kyu Lee from Republic of Korea. 발음 같은 거, 뭐 음정 같은 거 있고 예술적 감성,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로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대를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운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네. 드디어 시작된 경연. 객석도 어느새 하나가 됩니다. 음악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데요.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열렬한 환호가 이어지고 어제 개막 공연부터 보려고 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경연이라 그런지 제 예상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고 아름다운 경연이었습니다. 되게 바다가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같이 연습했던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서 정말 끝까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강릉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요. 휴양도시, 또 공기 좋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합창이 아름답게 열리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세계 속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합창을 사랑하는 또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 그런 것들이 세계 속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더한 요즘, 평화를 주제로 음악으로 하나 됐던 시간들입니다.
세대와 성별, 국경을 초월해 모두를 한 마음으로 만드는 기적.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치유와 희망의 합창,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덥고 습하고 이럴 땐 아이스크림만 한 게 없지.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는 정말 귀엽게 생겼네. 저희 가게는 동명동에 위치한 수제 젤라또 전문점이고요. 신선한 재료를 쓰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좀 깨끗한 화이트 톤과 그린 톤을 사용해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몇 가지야? 총 14가지 젤라또를 만들고 있고요. 밀크 종류, 그 다음에 초콜릿 종류, 그 다음에 소르베 종류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제철 과일도 사용하고 인공 재료나 페이스트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젤라또 만들기. 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처음 봐. 우와, 순식간에 만들어진 젤라또. 마법 같아. 일단 젤라또는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공기가 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밀도가 높아서 그런 쫀득한 식감을 낼 수가 있어요. 이번엔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초코는 안 시켰는데요? 저희는 2가지 맛에 맛보기 또 1스푼을 얹어드리고 있어서 총 3가지 맛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쌀 젤라또가 제일 인기가 좋고요. 저는 쑥이랑 버터 맛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냉동실에서 바로 꺼냈을 경우에는 너무 딱딱해서 상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두셨다가 이제 스푼으로 조금 이렇게 휘저어서 드셔주시면 좀 쫀득한 식감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젤라또를 더 알리고 싶고
2호점, 3호점 더 늘려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엔 어떤 아이스크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동명동 카페이걸에서 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희입니다. 저희는 차를 중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직접 가지고 오고 있고 저희가 블렌딩한 차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리수구에다가 찻잎을 담아서 모래시계를 잡아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모래시계가 떨어지면 거름망을 거름망 받침대에다가 올린 다음에 빨아서 드시면 돼요. 따뜻한 물을 리필이 한 번 가능하고요. 잔에 따르는 순간부터 그윽한 홍차 향이 싹. 뭘 만드시는 거지? 아, 밀크티인가? 이 익숙한 기계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인데 그럼 홍차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야? 이제 원래 찻잎 파는 가게를 했었잖아요. 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다가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또 밀크티 파우더로 만들어서 팔아보고 해서 점점 더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바꾼 것 같아요. 대략 한 7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우유 아이스크림부터 홍차 아이스크림, 복숭아 녹차 아이스크림, 호지차 아이스크림 등 그 차 아이스크림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홍차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 홍차의 쌉싸름함을 우유의 부드러움이 감싸죠. 짜이 아이스크림도 기대돼. 와, 이건 표현이 안 되는 맛인데? 가장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는 이제 밀크티 위에 홍차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드시는 건데 그게 드시면서 계속 진하게 홍차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차를 맛있게 만들고 또 좀 더 차를 쉽게 풀어내서 대중들이 좀 더 차를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앉아. 옳지, 기다려. 반갑습니다. 저는 완주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며 또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전두사로 불리고 있는 소방이 백광일입니다. 옳지, 옳지. 굿, 당겨. 옳지. 벨기안 세퍼트 종류인데요. 4가지 종류 중에 말리노이즈라는 견종입니다. 그리고 수컷이에요. 22개월 차입니다. 현재 인명구조견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좀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복종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고 있는 공을 숲에 던져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찾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네. 2009년도에 인명 탐색 장비 교육을 다녀왔었어요. 그때 붕괴된 건물 내에서 구조견이 수색하는 장면을 보고 좀 감동했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소방에는 구조견이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북 소방에 있다면은 머드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가상으로 해서 구조견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보자. 찾아. 잘했어. 특수목적견은 각종 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견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활용되는데요. 우리 인명구조견이 전북에 도입되기 전에 한번 스스로 양성을 해보고자 해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인명구조견 핸들러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은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적극 동참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자, 수고했어. 돈을 봐서 요즘에 모기가 극성이라서 좀 모기가 물렸는데 혹시 산에서 수색하면서 눈에 이물질이 꼈는지 안 꼈는지 보기도 하고. 인명구조견은 일반 견과는 달리 특수목적견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특수목적견을 아파트나 이런 공공주택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양성하게 됐고요.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케이지를 옮기려면은 승용차에다가 좀 불가분해요. 그래서 SUV 차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어디든지 이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회 우주 구조대원 선발이 나왔네. 우수 구조대원 선발. 요거 우리 구조대에서 한번 올려보지. 고정훈 반장 한번 해보죠. 구조 출동 완전 구조 출동이 있습니다. 큰 개가 위협적이다는 신고 받습니다. 위치는 탐봉지구입니다. 지금 삼봉지구 인근에 대형견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신고 내용입니다. 완주군 지역 특성상 도심과는 달리 동물 폐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통계를 보면은 77건인데요. 그 중에 동물 포획, 개 포획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가 밥 먹었는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소방에서 포획한 동물을 인수해 갑니다. 또 그 인수한 동물을 유기동물 보호단체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락사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입양을 필요로 한다면은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저는 반려견 심폐소생술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 소방이 백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업무와 달리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이때 이러한 작은 기초적인 상식을 토대로 해서 소생시킬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반려인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확인, 호흡 확인, 맥박 확인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수직으로 해서 주기는 똑같이 압박과 이하는 1대1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몇 회 압박한다고 했어요? 30회 압박. 2kg짜리 강아지인데 어떻게 하나요?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손가락으로 우리 영아의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강아지 또한 똑같이 심장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똑같이 해줍니다. 일단 사람이랑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익숙하게 생각보다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119 올 때까지는 이제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순 없으니까. 9월하고 10월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올 4월경에 방문을 한 사람 중에서 개가 갑자기 숨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교육 받았던 것이 이제 도움이 돼갖고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개가 살아나더라고요. 굉장히 속으로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배고프네. 안녕하세요.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래, 나도 짜장면. 사장님, 이거 짜장면 주세요. 예. 짜장면은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어. 질리지가 않습니다. 구반장도 양파 좋아하지? 양파 좋아합니다. 식초를 뿌리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면에 양파가 안 들어가면 찐빵에 양국 없는 거 똑같아.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나 대파 이런 것들은 사실 반려동물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짜장면을 먹고 남은 음식을 반려동물에게 주는데요. 그거 절대 금지해야 돼요. 예. 아, 나왔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 또 고춧가루 넣으면. 고춧가루? 좋지. 야, 구종훈 반장도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매니아냐? 고춧가루까지? 자주 먹습니다. 이야. 처음 인사이동을 이제 올해 연초에 완주 소방서로 오면서 또 소방서 근처에 있고 밥을 먹을 때 또 출동 건수가 올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먹고 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역시 사실 시골서 자라면서 이 짜장면을 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이면은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읍내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읍내에서 이 미꾸라지 파는 돈으로 당시에 400원이었어요, 한 그릇에. 그냥 3그릇을 먹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과 행복이 담겨있는 그런 그리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빨리 드시는데요? 맛있게 먹었네. 진짜 맛있었어요. 한 그릇 더 먹을까? 그럴까요? 제 작은 바람이라면 우리 전북 소방에도 인명구조견이 하루빨리 들어와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제가 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야, 너를 만나서 고맙다. 그리고 너를 만나서 많은 위안을 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 변치 말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함께하자. 그리고 내가 꿈꾸는 거 네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어. 끝까지 함께할게. 머드야, 사랑해.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 아기자기한 물건들, 그리고 갓 구워낸 맛 좋은 붕어빵까지 정말 맛있겠는데요. 차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하고 뜨개질도 배우고 심리상담까지? 도대체 여긴 어딘가요? 단순히 디저트만 먹으러 오는 게 드시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동네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후평동, 수많은 카페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밝고 편안한 분위기가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붕어빵입니다.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을 사시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색 메뉴들이 많은데요. 초코, 슈크림은 물론이고요. 피자, 불고기까지 들어간 붕어빵이라네요. 불고기 붕어빵 가장자리도 맛이 있어요. 불고기를 잘게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양념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저희 붕어빵 반죽에다가 넣어서 만들어봤거든요. 제일 비싸긴 한데 잘 나가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메뉴들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저기 붕어빵과 관련된 소품들도 단골 손님들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붕어빵.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붕어빵으로 카페는 온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노점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상담사니까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팔면 그러면 노점은 그냥 만남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에서는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이윤정 사장님. 3년 동안 미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얘기 안 나눠보면 모르는데요. 이게 몇 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얘기 나눠보고 인사라도 해보면 되게 뭐랄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 정도 힘든 거 가지고 상담실에 가 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랑 딱 그런 것들이 딱 접목이 딱 만나는 곳?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둥근 원안에 그려보는 나의 마음. 어떤 색을 고르는지 어떻게 칠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보이는데요.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괜히 긴장되지만 카페에서 친구와 얘기하듯 말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편안함, 행복함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것도 약간 흥미롭기도 하고 상담사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원으로 생겨서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건 타로 카드 아닌가요? 카페에서 타로를 보는 게 아니라 타로 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데요. 이분들은 미술, 음악 같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심리치료사 분들. 타로를 통해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합니다. 자, 얘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뿌리로 하고요. 얘 줄기로 하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하나의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좋은 느낌이기는 해요. 좋네요, 결과는. 그쵸? 내가 되게 어쨌든 이게 뭐 치유 카드는 아니지만 회복은 될 거다. 예술 심리 치료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교실 대신 카페에서 수업을 합니다. 일반 카페처럼 음료수를 마시면 공간 대여료 없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까?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오실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우선 카페고 차를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되게 깊은 얘기인데 또 편하게 잘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카페 한편에 마련된 소품 판매대.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인형, 수세미, 열쇠고리가 전시돼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재주 좋은 선생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뜨개질을 알려줍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배우는 코바늘 뜨기. 정해진 시간에 카페로 오시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그야말로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두 줄 통과. 다시 또 여기 들어가요. 두 줄이잖아요. 그럼 이 한 줄이 두 줄을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냥 여름에 그냥 뭐 핸드폰이랑 뭐 지갑만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가방이요. 크지 않고 딱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들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가방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조금 그 공간 대여료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일단 사장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친하게 다가갈 수 있고 굉장히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붕어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 메뉴판 옆에 귀엽게 그려진 그림 작품이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다가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데요. 설마 이것도 손님들의 솜씨는 아니겠죠? 제가 저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매일 오지? 네.
매일 와요. 완전 단골 손님이에요. 네, 매일 오는 동네 주민이고 이 카페를 사랑하는 단골 손님이에요. 학교와 집을 오가며 수시로 들린다는 민채양. 자신이 직접 만든 캐릭터라는데요. 붕어빵을 좋아하는 고양이라고 하네요.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닐 텐데 거침없이 한 번에 잘도 그리네요. 멋진 작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저는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서요.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붕어빵 들어간 거지? 네. 그치? 야, 고양이랑 붕어빵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협력하고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여기 부평동에도 춘천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공간, 사람들이 쉬고 가고 치유받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 따뜻한 붕어빵 하나로 나누는 작은 위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 공감해주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곳. 사계절 내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붕어빵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 이곳은 사장님의 부드럽고 푸근한 마음이 담긴 우리 동네 사랑방입니다.